안녕하세요. 25년 1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1월 달부터 이제 많이들 준비를 하시죠. 물론 작년에 11월, 12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월 달에 많이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리자면 저희 너무 쉬운 강의를 3회독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무조건 합격해요. 이 3번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3회독 한다 그러는데 이 회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독 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요거는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목당 시간과 요일을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 보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쉬운 문제 맞춰야지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 맞춰야지 합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못 맞춥니다. 이번 시험에 민법이 40문제 중에 6문제는 손도 못 대게 했어. 손도 못 대게. 한 4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중급 정도 되고요. 30문제는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6문제가 얼마나 사악한 문제를 냈냐면, 이 민법 문제 중에서 기산점 따져가지고 배당 얼마냐, 이자 얼마냐, 기간은 뭐 몇 년 남았냐, 몇 개월 남았냐, 도저히 손도 못 대는 이런 사악한 문제들을 냈거든요. 이런 거는 못 맞춘다고.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도 이런 거 못 맞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30문제 요거를 확실하게 맞췄으면 그냥 합격한다고요. 합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 3회독을 하는 목적은 어떤 문제를 맞히고자 하는 거냐면, 쉬운 문제, 근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요 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요 문제. 근데 어려운 거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중에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몇 문제 그해 특출나게 좀 어려운 문제 나오죠. 그러면 이거 대비한다고 막 이것저것 최신 판례 어쩌고 하면서 막 끌어들여서 공부하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나오면서도 정말 중요하고 공부를 우리가 하니까 쉽게 느껴지는 이런 문제 맞춰줘야 돼. 그러면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아셨죠? 먼저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요 3회독을 한다는 요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회독을 3회독을 해야 되는데 1회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자, 그럼 1회독은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을 유튜브에 싹 다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론 강의를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린 게 아니라, 가령 이론 강의 1강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딸린 기출 문제가 다음에 오게 순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 2강을 하면 여기에 딸린 기출 문제가 오게끔 이렇게 순서를 이론 기출, 이론 기출, 이론 기출 이렇게 배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이 부동산학 개론일 때 빨간 썸네일이 요게 이론이고 거기에 딸린 기출 문제가 파란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이론 기출, 이론 기출 요런 순서로 제가 다 배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제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1회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썸네일을 제가 갖고 온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처음에 가령 경기 변동 이론을 듣습니다. 이론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 기본서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텐데, 제가 밑줄도 거드리고 중요한 거 별표도 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듣고 기본서를 읽고 나서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바로 듣는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채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춰본 다음에 틀린 문제나 중요한 부분의 오답 처리는 다시 기본서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이론 강의와 기본서를 읽죠.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암기가 되냐면 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오답 처리를 하는 요 과정이 복습이면서 요 내용에 대한 복습이면서 암기와 구체적인 이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1회독이란 게 여러분들이 요 공부를 할 때, 그럼 봐봐요. 다음에 요게 경기변동 이론을 요렇게 공부했으면 시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1회독인데,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침 부분 위주로 읽을 때 모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는 기본서를 다 읽어야 돼. 근데 이때 기본서를 읽을 때 또는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좀 안 돼도 괜찮으니까 특히 1회독 할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때 이론 강의 듣고 억지로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 억지로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고 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되냐면 이따 요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도 막 여기서 100%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아, 내가 저거 아까 이 문제는 아까 강의 들을 때 나왔던 거네, 기본서 읽을 때 있었던 내용이네 라는 것만 여기서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특히 1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지로 여기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는 과정은 요 기출문제 풀면서 암기가 돼요. 여기서 이해를 한 내용을 꼭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체화가 되면서 암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아까 한번 읽었었죠. 요 틀린 문제나 오답 처리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암기도 훨씬 잘 돼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3회독하면 합격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게 2회독입니다. 1회독은 가령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2회독은 1회독 할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1회독에 비해서 3회독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회독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해서 중간에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쭉 들어야 돼. 끝까지. 완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완강을 하는 게 목표예요. 완강. 이해가 좀 안 가도 돼. 그리고 기출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공부한 게 여기서 한 30강 정도 들었는데 앞에 무슨 내용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특히 1회독 할 때는. 그러니까 절대 좌절이나 포기하지 말고 아무튼 1회독의 지상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2회독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생소한 용어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2회독부터는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독 할 때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서 10분 앞으로 이렇게 다시 가서 또 반복해서 듣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1강부터 쭉 듣다가 한 15강 정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왔다가 다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서 들으면 안 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세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앞으로 다시 가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집 같은 거 만들지 마.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1회독 할 때 그런데 이 요약집을 만들어도 여러분들 다시 안 봅니다. 요약집을 하면서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진도를 뽑아야 되는데 요약집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한 3강 정도 들어서 요약집이 이렇게 만들다가 좀 안 만들죠. 그럼 다음 강의 들어야 되는데 요약집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다른 수업 안 듣게 돼. 그리고 1회독 할 때는 점점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요약집 만들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시간만 여러분들을 지체하게 만들지 스스로 여러분들 요약집 만들지 마세요.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필기도 너무 막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특히 이 1회독 할 때는 빨리빨리 수업 듣고 기출문제 풀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막 필기 필기하면 뭐하냐고, 필기 예쁘게 잘하면 뭐하냐고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빨리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어야지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필기한다고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완강이야, 완강. 그러니까 이 완강을 방해하는 어떤 뭐 요약집도 만들지 말고 필기도 너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말 미련하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저희 기본서하고 기출문제가 따로 있죠. 수업용으로 쓰이는 게. 그러니까 수업용으로 제가 기출문제랑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요거만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좀 사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 제가 이거 딱 2권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보통 대형 출판사 거 어떤 책을 샀어. 근데 이 책을 샀는데 또 책 사기 아까우니까 이 대형 출판사에서 샀다,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보던 책으로 수업 들을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왜냐면 이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서를 샀더라도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그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필요하 그러면 몇 페이지 표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본서를 만약에 여러분 샀죠. 그러면 보통 다른 출판사, 그 대형 출판사 책들이 강사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달려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실려 있어서 양이 굉장히 방대. 그래가지고 막 수업 들으면서 계속 제가 강의한 내용이랑 안 맞아가지고 막 찾아야 돼.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또 더 이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수업 듣는 내내 계속 막 찾고 불편하니까 이거 책을 그냥 아예 사버려? 사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집중해서 강의 들어도 강의 그 수업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계속 머릿속에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수업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세요. 이 기본서고 기출문제는 사야 돼.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한테 수업 듣는 기본서하고 그 기출문제집 그걸로 단권화를 시켜야지. 요걸 받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발 답답하게 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월요일, 화요일 날 한 과목씩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이렇게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게 좋습니다. 요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시험 보는 순서예요. 요 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요일을 정해놓고 각 과목별로 이렇게 동차를 준비하시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3월 달까지는 요렇게 하루하루 하고 남는 시간에는 좀 1차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3월 달까지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2차 하시는 분들도 한 과목씩 월화수목은 중개사법과 공법을 공부하시고요.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은 공시법과 세법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3월까지는 공법이 양이 많으니까 공법 위주로 해야 되고, 하지만 요 공법 점수가 잘 안 나올 때 우리를 합격시켜주는 중개사법이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법에 너무 집중을 하는 나머지 쉽게 나름대로 점수를 딸 수 있는 중개사법을 등한시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3월 이후에는 중개사법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한 3월까지는 공법이 양이 많으니까 시간 있을 때 많은 공법으로 하다가, 아셨죠?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학개론 민법 이렇게 하셔도 좋고, 1차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2과목밖에 안 하니까 월화수는 학개론, 목금토는 민법,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좋죠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는 개개인의 사정마다, 그 다음에 개개인의 좀 공부를 할 때 성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률적으로 나는 오늘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은 강의 몇 개를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강의 수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야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강의를 오늘 몇 개를 들어야겠다, 이번 주일에는 강의 어디까지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1월이고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회독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우리는 쉬운 거를 맞춰서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방대하게 범위를 넓히거나 더 깊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쉬운 것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아셨죠?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